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초 파혼 후 싱글의 삶을 살고 있는 34살 여성입니다. 요즘 주변 지인들의 결혼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혹시 결혼의 계절에 파혼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파혼하는 사연에도 이런저런 사연이 있기 마련인데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고픈 말이 있어 용기 내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파혼했습니다. 저는 결혼 약속했던 사람과 자그마치 6년을 연애했습니다. 저 25살, 그 사람 26살에 만나 결혼 준비할 때까지 크게 싸움도 한 기억이 없어요. 6년 동안 만나면서 세상에 이렇게 죽이 잘 맞는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된 사람이었어요. 제가 남자친구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하다시피 돈도 더 많이 쓰고 챙겨주기도 했지만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래 만나면 온다는 권태기 한 번 없이 잘 만났고 제가 많이 좋아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결혼은 이 사람과 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파혼이라는 거 해보면서 결혼하는데 연애 기간이 길고 짧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몸소 겪었습니다. 너무 상처받았고 어이도 없고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 마음이 단칼에 정리되는 게 아니다 보니 지난 1년간 참 힘들었네요. 얼마 전 결혼을 앞둔 제 친구와 만났는데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상견례하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고민된다면서요. 고민들 들어보니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확신이 모자라 결혼을 고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인 시댁, 집, 혼수, 경제력 이런 것들이 결혼을 결심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는 원인이 되더군요. 나는 파혼까지 해봤으니 굳이 너한테까지 결혼하라 떠밀 생각은 없어. 내 생각엔 너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는 자체부터 이미 결혼 글러먹은 것 같은데 대체 이유가 뭐야? 유나야, 글쎄 상견례에 시어머니가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시잖아. 우리 식구들 그날 집에 와서 완전 초상집 분위기였어. 엄마는 결혼 여기서 없자고 난리시고 내가 아직 결정을 못해서 문제지. 결혼 얘기가 오갔길래 파혼까지 고민하는 거야? 실은 우리가 모은 돈이 얼마 없어서 엄마 소유 아파트에 신혼살림 차리기로 했거든. 내 집 마련할 때까지 보증금 없이 무기한으로 살라고 하신 건데 내가 너무 죄송해서 월 50만 원씩 월세식으로 드리자고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미리 했어. 근데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글쎄 애들이 돈을 준다고 글쎄 그걸 다 받을 생각이냐면서 원래 공짜 전세로 내어주실 생각이었던 정도면 그냥 줘도 되지 않냐고. 그 집을 그냥 주면 안 되겠냐는 거야. 나 참 기가 막혀서 그거 우리 엄마 노후위에서 마련해놓은 아파트잖아. 우리 집이 부자도 아니고 집이 몇 채씩 되는 것도 아닌데 집 내놓으란 소리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니? 어머, 참 그 심어도 양심 없네. 자기네가 집 해올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월세 내고 살아도 감지덕지인 거 모르나? 서울 시내 어디 아파트가 월세 50에 살 수 있대? 그래서 넌 어쩔 셈이야? 너무 기가 막혔는데 남자친구가 막 말렸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집을 그냥 주라는 말씀인 거냐 두어 번 물어봤어. 근데 너무 당당하게 맞다면서 예쁘게 키운다 시집가는 선물도 주는 게 좋지 않냐는 거야. 우리 엄마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고 일어났어. 나중에 상견례를 다시 할지 연락을 주고받자고 하고 헤어졌는데 엄마 아빠는 이 결혼 없자고 난리셔. 네 남자친구는 뭐래? 근데 웃긴 게 뭔 줄 알아? 내 남자친구는 글쎄 자기가 더 불쾌하대. 딸인데 월세 받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고 따지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부모 도움받지 말고 우리 대출받자 그랬더니 펄펄 뛰면서 공짜로 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서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 말 듣는데 오만정이 다 떨어진 거 있지? 이게 말로만 듣던 거지근성 뭐 그런 거지. 나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친구야, 이미 정답은 나와 있잖아. 너 불구덩이 속으로 네 발로 들어갈래? 지금 파혼하는 게 훨씬 나아. 나 봐라. 파혼하고 더 잘 살잖아.
저도 사실 제 재산 탐내는 예비 시댁 때문에 파혼한 거라 친구 결혼 말리고 싶더라고요. 제 친구는 결국 결혼하기로 한 사람과 결혼을 접었습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긴 하지만 비슷한 문제로 다투다 결혼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커플이 생각보다 참 많아요. 몇십 분도 안 돼서 끝나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과정이 참 멀고도 험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더군요. 어쨌든 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저의 집안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아빠는 군인 출신이세요. 지금은 퇴직하셨고 엄마와 작은 식당 운영하십니다. 군인 외벌이에 저와 제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많이 빠듯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엄마 알뜰함 덕분에 돈 걱정 안 하고 사십니다. 노후도 다 마련해 놓으셨고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대학 졸업하고 나서 회사 다녀본 경험이 없습니다. 운 좋게 처음 시작한 사업이 성공해서 지금 서울에 7억짜리 작은 아파트 하나랑 경기 남부 쪽에 아파트 2채 소유하고 있어요. 부동산 자산만 15억 정도 됩니다. 제 배경을 꼭 말씀드려야 파혼 이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 제 사연 들어주시는 분들께 감히 솔직하게 말씀드려 봅니다. 서울 아파트는 제가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대출 없이 마련한 100%제 자산입니다. 나머지 경기도 아파트는 대출이 30% 껴있어요. 차도 8천짜리 외제차 대출 없이 사서 끌고 다닙니다. 대신 사업을 하다 보니 현금이 늘 회전시키는 탓에 당장 굴릴 수 있는 여유자금은 5천 정도입니다. 부모님 도움 안 받고 거기서 결혼자금을 다 해결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이 정도면 결혼할 때 숙이고 들어갈 필요 없는 스펙이라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냥 회사원이에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지 좋고 퇴직 보장되는 회사입니다. 연봉은 6천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차는 구형 국산차고 아직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모은 돈은 제가 듣기론 4천 정도였고요. 경제적인 부분은 결혼 준비하면서 대략적으로 알게 된 거지만 남자친구에게 저의 모든 재산을 오픈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 쪽에서 요즘 반반 결혼을 많이 한다면서 동등하게 결혼하는 걸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굳이 여유 있는 쪽에서 많이 해가야겠다고 하지 않았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비슷하게 맞춰갈 생각이었습니다. 재산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다 알게 될 거고 또 제가 결혼 전 모은 재산을 결혼한 후 남편과 나눌 생각은 전혀 없었기도 했고요. 남자친구는 제 정확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라요. 처음 만나기 시작할 때 서울 아파트 장만하려고 돈 모으느라 데이트 비용 아끼자 했던 건 압니다. 제가 그 아파트 장만할 때 10년간 모은 돈으로 집 산다고 누누이 말했던 터라 아마 그 아파트만 있는 줄 알았을 겁니다. 제가 늘 똑똑한 체하며 그 아파트를 뿌듯해했었거든요. 서울 변두리고 평수가 작긴 해도 어쨌든 샀을 때보다 많이 오른 것도 남자친구가 알고 있고요. 반면 남자친구는 집안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았어요. 직장 생활한 것도 갓 5년이 넘었을 때이니 집은 당연히 없었고 현금 4천 정도 공상맞게 데이트 비용 아껴가며 겨우 모은 겁니다. 여유 있었던 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늘 돈돈거리는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게 남자친구가 부모님 대출 갚는 것도 보태고 있고 용돈까지 매월 50만 원씩 보내고 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병원비, 건강검진 비용, 명절 용돈, 생신 용돈. 남자친구 아버지가 남자친구 차를 사용하고 있어서 차 세금이랑 보험금, 심지어 각종 과태료 등등 자질구레한 것까지 본인이 다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월급으로 힘들었는지 가끔 저한테 신세 한탄한 적도 있었어요. 여자들은 시집가면 끝인가 봐. 우리 누나들 말이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들만 자식이냐고. 아니 결혼해서 살림 빠듯하다고 부모님 용돈도 잘 안 보내주고 나한테 다 맡겨버리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 내가 결혼해서 이 월급으로 살려면 정말 까마득하다. 투잡이라도 뛰어야 할 판이야. 누나들이 단돈 10만 원도 안 보낸단 말이야? 그럼 지금 모든 생활비를 자기가 다 부담해?
월급 이래봤자 월 300이 고작인데 결혼하고 그걸로 생활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네가 나보다 많이 버니까 정말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우리 결혼할 생각은 못 하는 거지 뭐. 서울에 너 집도 있잖아. 그거 많이 올랐던데 그걸 팔면 여유자금도 몇 억 생기겠다. 그렇지. 그전까지는 아무 생각 없다가 결혼 준비하면서부터는 돈 없다는 뉘앙스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아예 자기 버는 돈은 부모님 생활비로 저당 잡히는 게 당연한 듯 하라는 것 같아 기분이 영 좋지 않았고요. 그런 말 들으니까 예비 시부모가 과연 노후는 준비해 놓았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빠, 물어볼 게 있는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대답해줘. 우리 부모님은 노후 준비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나중에 자식들한테 손 일절 안 벌릴 거라 그러셨어. 혹시 자기 부모님은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으신 거야? 보험 같은 건 어떻게 들어놓으신 건지 알고 있어? 하고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야 모르지. 부모님 노후를 내가 알아야 해? 보험은 내가 내드리고 있어. 실비랑 안보험은 있지.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아니 왜 몰라? 부모님 재산이나 빚은 몰라도 대충 분위기 보면 알잖아. 부모님이 노후 대책에 대해서 자식들한테 아예 말을 안 하셨다고? 했더니 갑자기 정색하면서 부모님 노후 준비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내가 부모님 돈 많은지 적은지 주머니 사정을 속속들이 안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너는 왜 그렇게 속물 같은 소리를 하냐? 우리 부모님 노후 준비 안 돼서 너한테 기댈까 봐 물어보는 거야? 내가 속물이 아니라 당연히 결혼할 상대방 부모님 노후라던가 생활비라던가 궁금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결혼하면 내가 같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한마디로 지금 상황이면 오빠 앞으로 딸내 식구가 2명이란 얘기고 결혼하면 내가 같이 부양해야 하는 건데 왜 내 질문을 오빠나 부모님 재산이랑 노후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분 나쁘다고 해? 내가 물어본 의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결혼을 둘이서 하는 거라지만 자식한테 나중에 손 벌리지 않을 만큼의 경제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 부모님 경제력 궁금한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속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부모 생활과 노후는 어느 정도 자식이 감당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때야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다투는 일이 가끔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양가에 인사하고 나서부터는 갈등이 더 깊어졌습니다. 솔직히 객관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제가 더 좋은 조건인 건 확실합니다. 이건 제 사연 듣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해요. 저는 재산도 있고 친정 가족 때문에 골치 아플 거리도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 집에서는 감히 저를 싫어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집안에 인사하러 갔을 때 알았어요. 그 집에서는 저를 전혀 다른 의미로 부족하게 생각한다는 걸요. 아마 제가 아파트 가지고 있는 거랑 사업을 해서 월 수입이 꽤 된다는 걸 남자친구 부모님은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남자친구가 저 인사하러 가기 전에 자랑하듯 말했을 거라 생각해요. 예비 시부모 처음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신혼집 문제를 먼저 꺼내신 건 남자친구 어머니였습니다. 이름이 요나라고 했지? 우리 현성이랑 오래 만나고 내가 알고 있어. 사업한다고 들었는데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나은가 봐? 서울의 아파트도 미리 장만해놨다고 들었는데 맞니? 그럼 결혼하면 신혼살림은 네 아파트에 차릴 생각이야? 하고 물으시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아파트가 좀 작고 오래돼서 신혼살림을 거기다 넣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신혼인데 그래도 가정 같은 건 좋은 거 장만하고 싶은 게 여자 마음이잖아요. 네, 있긴 한데 좀 작아요. 19평이고 지금은 제가 혼자 사는데도 집이 좀 꽉 차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제 아파트는 새 놓으려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 살고 계신 별내 쪽에 평수 높은 신축 아파트에서 살 생각이에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들은 예비시모 얼굴이 좀 차갑게 굳어지더라고요. 그럼 신혼집은 결국 우리 아들도 돈을 보태야 하는 거구나? 네가 집이 있어서 무주택자로 청약 넣는 것도 못할 텐데 하필 아파트가 신혼살림도 안 들어갈 정도로 작은 걸 산 거니? 그럼 현금은 한 어느 정도 결혼자금으로 쓸 생각이야? 5천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어머니. 뭐 5천? 택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구나. 신혼집 넓은 평수로 가려면 그래도 몇 억은 필요할 텐데 현금이 5천뿐이면 그걸로 대체 뭘 할 수 있겠어? 하시며 제 앞에서 계속 한숨을 쉬시는 겁니다.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 한숨 쉬는 거 보면서 끼어들어 말하더라고요. 엄마, 유나랑 내 돈이랑 같이 합치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받을 거야. 엄마가 왜 그걸 걱정해요? 걱정 말라니. 현성아, 네 누나들을 봐라. 큰 누나 은행 다니고 둘째 누나 교사면서 알뜰하게 모아 결혼할 때 대출 하나 없이 시작했잖니? 근데 결혼한다는 애가 고작 현금이 5천밖에 없다는 게 걱정이 안 되겠어? 부자지간 대화 듣고 있는데 제가 죄인이 된 것 마냥 주눅이 들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점점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미안해하고 굽히면서 해야 할 결혼인가 싶어서요. 벌이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3배는 더 벌고 혼수며 살림이며 몇 가지 빼고는 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가구나 가전으로 들어놓을 텐데 말입니다. 제 살림 전부 비싼 것들이고 독립할 때 산 거라 산지 2년도 채 안 된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예비시모가 저런 식으로 한숨 쉬며 현금 없다고 한탄하신 거 들으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심지어 뭘 하셨냐면요. 차라리 그 집 팔아서 다른 집을 사고 여유자금을 갖고 있지 그러니? 이러시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참고로 제 아파트는 팔려면 팔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당시 팔면 손해였어요. 주위에 역사가 들어선다 했고 대규모로 재건축하는 단지가 있어서 집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넌지시 그 집을 팔았으면 하는 기색을 내비치시길래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게다가 제가 타고 온 차를 트집 잡기까지 하셨어요. 너는 나이도 어린애가 건방지게 저런 외제차를 샀어? 그걸로 알뜰하게 결혼자금 쓸 생각을 했어야지.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저거 혹시 대출 잔뜩 끼어있는 차 아니니? 할부로 샀을 거 아니야? 하시길래 아니요 어머니, 저건 할부 안 하고 제 돈으로 산 제 차예요. 사업하려면 솔직히 보이는 것도 중요해서요. 그래서 저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더 언성을 높이며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저런 차를 현찰로 샀으면 그게 더 손해다. 그 큰 돈으로 다른 거에 투자했어야지. 아니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가. 겁 없이 저런 차를 턱턱 사니 참 답답하다. 어? 그러니 결혼 자금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러시니까 제가 대역죄인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자기가 결혼할 시기를 딱 예상하고 현금 마련해 놓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과거에 저도 그냥 언제 결혼할지 모르고 사업상 필요하니까 차를 샀던 건데 하필 이 시기에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할 줄은 몰랐죠. 그런데 자꾸 제가 결혼 자금도 모으지 못한 모자란 며느리인 듯 말씀하시니까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그렇게 못마땅한 듯 혀를 끌끌 차면서도 자기 아들하고 결혼 안 시키겠다는 말은 안 하고 상견례와 결혼 날을 어찌 잡을지 물어보시더라고요. 부모님 의견 물어봐서 상견례를 빨리 하는 게 좋겠구나. 너희 사귄 시간만 몇 년이니? 어차피 이제 와서 서로 다른 사람 만나 결혼할 생각도 아니잖아. 아, 네. 저희 부모님 의견 여쭤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내가 했던 말 한번 생각해보렴. 집을 가만히 갖고 있는 게 능사는 아닌 듯 싶다. 너 현금 부족한 거 나는 아무래도 불안하구나. 그놈의 현금은 왜 계속 부족하다고 하시는 건지. 그 뒤로는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기억도 잘 안 날 정도였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가 시어른들이 어떠냐며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시어른들 어떤 것 같아? 결혼 준비하려면 상견례 전에 대충 날짜도 잡아놓고 이것저것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너한테 따로 말씀하신 거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 좀 해봐. 엄마는 이미 제 남자친구를 사윗감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제게 시댁에 인사드리고 나서 혼란에 휩싸였다는 걸 모르시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딸 인물 이쁘고 나이 딱 좋고 집까지 있는데 1등 며느리 대접 안 받을 이유가 없지?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결혼 안 하겠다는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가 않았어요. 엄마, 상견례 날짜 먼저 의견 맞춰서 정하자고 하셨어. 다른 건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 없고 현성 오빠랑 상의할 게 좀 있어서 그거 결론 내면 말씀드릴게요. 친정 엄마에게는 대충 얼버무리고 나서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예비시댁의 경제력, 준비 안 된 노후, 현금이 없다며 은근 타박하며 왠지 내 집을 탐하는 것 같은 시모의 태도 등등이 머리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시댁에 다녀오면 그쪽 부모님은 저를 어찌 보셨는지 궁금하잖아요. 사실 시모가 저 현금 많이 없다고 걱정하듯 말할 때 이미 눈치는 챘지만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가 나 어떻다고 하셔? 일찍부터 사업해서 그런가 세련다고 이쁘다고 하셔. 내가 너 능력 있는 여자라고 엄마 앞에서 칭찬 좀 했지. 그래? 근데 내 느낌에는 그날 나를 마뜩찮아 하시는 것 같았어. 내가 한참 오빠보다 모자란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기분이 좀 그렇더라. 아들이는 엄마들이 좀 그렇잖아. 아들이 더 잘났고 아깝고 하신 거지. 너도 시간이 지나면 예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도 예쁨 받을 행동 많이 하고 노력 좀 해봐. 근데 남자친구 입에서 예쁨 받을 행동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순간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제가 굳이 예쁨 받을 행동을 해서 시어른에게 잘 보여야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예쁨 받을 짓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오빠는 우리 부모님한테 예쁨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있어? 말해봐. 나도 그거 똑같이 할 테니까. 이런 내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안 드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결혼 안 하면 그만인 거 아니야? 아이, 뭘 그렇게 예민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보통 며느리가 시모한테 더 잘 보이려고 애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어머니가 너 싫어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그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결혼 전에도 너 데리고 자주 오라고 하셨다니까. 예비 남편의 그런 말을 듣고 고민이 깊어진 저와는 달리 예비시댁은 그 이후 마치 제가 그 집 며느리라도 된 듯 저를 대했습니다. 얼마 후 예비시부 생신이 다가왔을 때였는데요. 저한테 저녁 대접하고 싶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갈까 말까 많이 망설였는데 그래도 어른이 초대하시는데 인사까지 한 마당에 거절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갔습니다. 엄마가 빈손으로 가지 말라면서 백화점에서 한우 세트 선물까지 사서 들려보내셨고요. 하지만 그날은 제가 이 결혼을 접기로 확실히 결심한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비시댁에 가니 시모는 음식 준비 중이셨고 저는 뭐 도울 거 없느냐고 부엌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거 없다고 하시길래 식탁에 음식 차리는 것만 오며 가며 도왔어요. 그때 예비시모가 주방에서 갑자기 저를 보며 지나가듯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결혼 전에 자주 와야 진짜 가족처럼 정도 들고 그러지 않겠니? 앞으로 좀 자주 오고 그래. 결혼하면 명절에 네 신우들도 다 올 거거든. 그럼 너도 연휴 내내 같이 밥해 먹고 놀다 쉬다 가렴. 시집 오면 이제 우리 식구잖아. 나는 명절에 아들 며느리 내외를 사돈댁이랑 나눠 쓸 생각 없어. 그건 네가 미리 알아둬라. 이러시며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시는 겁니다.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하는 말에 알겠다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게 아참, 너 결혼 준비하는데 현금 부족한 건 네 부모님들한테 상의해봤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으로는 결혼하긴 무리다 싶어서 그래. 너무 빠듯하게 준비하면 일이 꼬일 수도 있는 거니까 집 파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렴. 그런데 저는 그 말까지 듣고 나니까 그냥 아니다 싶었어요. 그놈의 현금 부족은 무슨, 결혼은 뭐 저 혼자 하나요? 왜 자기네 집에서 보태준다는 말은 일도 없이 저한테만 그러시는 건지 이거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빨리 이 집사 나가야겠다 기회만 보고 있었습니다. 식사만 하고 얼른 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식탁에서 맛있는 반찬은 전부 시아버지랑 남자친구 쪽으로만 자리를 옮기시고 제 앞에는 수은 풀떼기만 놓으시는 겁니다. 보통 손님한테 많이 먹어라, 모자란 거 있으면 얘기해라 하는 게 정상이건만 예비 시모는 자기 아들만 챙기느라 여념이 없더군요. 너 갈비 좋아하잖아. 오랜만에 한 거니까 많이 먹어라. 참, 너 마늘 쪽은 안 먹지? 이러시며 접시를 이리저리 옮기는데 제가 순간 열받아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저도 갈비 좋아해요. 오빠 입만 입인가요? 저한테는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서운하네요. 하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구석 사람들 다시는 볼 일 없을 것 같아 가시돋친 말로 그랬더니 어머, 내가 그랬니? 미안하다. 그러시며 막 웃으시더라고요. 역시 시어머니와 엄마는 하늘과 땅 차이더군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식사 끝내고 저는 서둘러 일어나 인사하고 가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결혼 문제로 이런저런 상의할 것들이 많은데 왜 벌써 가냐며 싸늘하게 말하시길래 나중에 남자친구 통해 듣겠다 해버리고 나왔습니다. 기분이 상했던 저는 남자친구가 운전하는 차에서 말없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한참 동안 말이 없었고요. 서로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 어색한 분위기에서 남자친구가 먼저 이러는 겁니다. 엄마가 더 있다가 가라고 붙잡았는데 꼭 그렇게 억지로 가겠다고 한 이유가 뭐야? 그냥 어머니 말에 네네 하고 맞장구 좀 쳐드리지 그랬어. 자주 와서 점수 좀 따놓고 하면 좋잖아. 그러길래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기분 나빠서 내가 아직 오빠 집 며느리도 아닌데 명절에 친정 가지 말라는 말 듣는 것도 어이없고 내 입장에선 이해 안 가. 오빠네 엄마 정말 이상한 거 알아?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결혼하면 명절에 번갈아 가면 시댁 가고 친정 가는 게 당연한 거지. 무슨 아들 내외를 사돈댁이랑 나눠 쓸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셔? 친정 가지 말라는 말이잖아. 야, 그냥 엄마가 하는 소리야. 나중에 상황 봐가면서 하면 되지. 그걸로 미리 이렇게 화를 낼 건 없잖아. 상황은 무슨 상황? 우리 집은 딸만 둘인데 그럼 우리 부모님은 딸들 시집 보내면 명절 때마다 두 번만 덩그러니 있어야 하는 거야? 내가 화를 내자 그 사람은 나도 결혼하면 네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할 거야. 근데 나는 우리 집 장손이잖아. 우리 부모님은 옛날 분들이시고 너도 그런 건 입장 바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보다 엄마가 우리 결혼 비용 부족한 거 걱정하시는데 그거나 상의하자. 이러며 저를 나무랐습니다. 장손이고 뭐고 그게 당연한 겁니까? 그 말 듣고 더 화가 나서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집안 장손이고 남자라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면 나 결혼까지 생각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뭐? 결혼 비용이 부족해? 아니, 이 나이에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은 다 대단하다 하는데 내가 왜 부족한 사람이 되어야 해? 우리 엄마가 그런 소리 한 건 내가 사과할게. 엄마는 우리가 모은 돈이 없어서 일 틀어질까 봐 그걸 걱정하시는 거야. 지금 너는 닥치지도 않은 일에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다.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문제야. 우리가 지금 그런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울 때가 아니잖아. 그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 가뜩이나 기분상해 있는데 남자친구는 그 상황에서 다른 할 말이 있다며 차까지 한쪽으로 세우더라고요. 내가 한참 고민해 본 건데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현금이 너무 부족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너 그 아파트 말이야. 우리 엄마 드리는 게 어떨까? 그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지만 무슨 개소리를 더 하는지 들어보자는 싶어서
어쩌고 싶은 생각이냐고 되물었습니다. 그거 평수 작아서 어차피 우리는 전세 얻어야 하는 거잖아. 그럴 바엔 우리가 엄마 집으로 들어가고 그 집을 우리 부모님한테 살게 해드리는 건 어떨까 해서 말이야. 엄마는 그 집 팔아서 여유자금도 가지고 있는 게 어떠냐고 하시는데 지금 파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럼 그냥 바꿔 살기만 하자는 거야?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그냥 네 집은 우리 엄마한테 등기 이전해드리면 좋겠어. 제 아파트가 자기네 거랍니까? 왜 남의 재산을 지들이 팔고 말고 상의하며 바꾸네 만회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오빠 부모님 집 시세 얼만데? 3억짜리 집에 대출도 있다며. 그럼 우리가 그 집 들어가서 빚 갚으면 살라는 거잖아. 그게 대체 무슨 도둑놈 심보야? 우리 부모님이 그거 허락하실 것 같아? 난 절대 싫으니까 못 들은 걸로 할게. 뭐? 너 이게 앞날을 위한 큰 투자라고 생각 안 해? 우리 부모님이 뭐 천년만년 사시냐고. 어차피 돌아가시면 다시 우리 거 되는 거잖아. 너 그 아파트 들이면 우리 엄마한테 점수 따고 결혼 생활 내내 이쁨 받고 사는 거라니까. 그리고 전세 얻느라 대출 안 받아도 되잖아. 아파트 들이고 나서 오빠랑 나랑 막말로 이혼하게 되면? 그럼 그 아파트 돌아나 줄 거야? 아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너 정말 이럴 거야? 나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이런 말 하는 거야. 솔직히 우리 엄마 너 등치 크고 기세 보인다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너랑 결혼하는 거 말리셨다니까? 근데 생각도 안 해보고 바로 거절이냐? 생각도 안 해볼 거면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어. 그냥 때려치우자. 그 사람 입에서 먼저 결혼 때려치자는 말이 나오길래 저도 바로 말해줬습니다. 때려치자는 거지? 내가 바라던 바야. 우리 그냥 파혼하자. 뭐 7억짜리 내 집을 오빠 엄마한테 주자고? 내가 부족한 게 현금이면 오빠는 재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당신네 집은 예의랑 염치가 부족한 집안이고 당신 집안 정말 거지근석 쩐다. 너 말 다 했어? 나는 네가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일 수 있는 방법 얘기해준 것뿐이야. 네가 싫다면 어쩔 수 없지. 너 정말 결혼 깨는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후회 좋아하네. 땅치고 후회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오빠가 될걸? 나는 오늘 가서 부모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야. 이 결혼 안 할 거라고. 오빠도 알아서 말하고 여기서 끝내자. 우린 인연이 아닌 것 같아.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 내 집에 오빠 물건들이나 당장 찾아가. 서로 다툼 끝에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물론 결혼도 없던 일로 하기로 했고요. 씩씩거리며 집에 와서 저는 집에 있는 남자친구 물건들을 싹 정리해서 싸놓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내다버리고 싶었지만요. 그 후 그놈으로부터는 며칠간 연락이 없었고 저는 격양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을 차분히 해봤습니다. 그러자 헤어짐에 대한 생각은 더 명확해지고 제가 당했던 상황들이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았죠. 그냥 서로 손해볼 거 없이 마음만 정리하면 그만인 거니까요. 그런데 남자친구 놈이 찾아왔더라고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일인 것 같아서 만났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물건을 돌려주면서 헤어지자 얘기했고요. 그랬더니 그놈이 정윤아, 너는 그동안 사귄 게 다 아무것도 아닌가 봐. 아주 정리가 쉽다. 이렇게 헤어지면 누가 더 손해인 것 같아? 남자는 손해볼 거 없어. 나야 지금이라도 너보다 어리고 괜찮은 여자 만날 수 있거든? 근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면 될 것을 누가 누구 보고 손해니 뭐니 하는지 참 졸렬하다 느꼈습니다. 그런 놈한테는 나도 똑같이 대해줄 필요가 있었죠. 오빠 생각은 그렇구나.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줄은 몰랐네. 잠깐만. 내가 마지막으로 오빠한테 보여줄 게 있는데 지금 문자로 보내줄게. 그거 보고 객관적으로 내가 오빠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봐. 저는 그놈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문자를 확인한 그놈 눈이 커지더니 당황한 얼굴로 이러더군요. 김준아, 너 이거 뭐야? 이거 계약서잖아. 이거 다 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너 그 아파트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었어? 제가 그 사람에게 보낸 건
개인정보를 가리고 찍은 제 소유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그놈이 알고 있는 서울 아파트 외에 경기 남부에 가지고 있는 아파트 2채,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던 정기 예탁금으로 묶어놓은 제 현금 자산 1억도 인증해줬습니다. 파혼하고 후회할 사람이 누구인지 잘 생각해봐. 나겠어? 오빠겠어? 오빠는 내 아파트가 그렇게 탐났어? 그 집 어머니 주자고 하면 내가 허락할 거라고 생각한 자체가 코미디다 정말. 나중에 오빠 혹시 결혼할 여자 생기면 절대 그러지 마라. 아무리 오래 사귀었다지만 내 재산은 오빠 거가 아니잖아. 무슨 권리로 줘라 마라 해? 야, 너야말로 그동안 나 속인 거네. 이렇게 돈 많으면서 없는 척하고 너야말로 나한테 그 오랜 세월 사기친 거 아니야? 내가 돈 없다 궁상 떨 때 너 속으로 겁나 비웃었겠다. 너는 나를 처음부터 안 믿었던 거네. 그러니까 네 재산 투명하게 오픈도 안 하고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난 거짓말한 적 없어. 그냥 말을 안 했을 뿐이야. 그 아파트는 내가 오빠랑 사귈 때 산 거니까 오빠도 알았던 거고. 그러는 오빠는 나한테 재산이며 가지고 있는 빚이며 다 솔직하게 말한 거 있어? 결혼할 때 돼서야 말한 거잖아. 빚 있는 거 말 안 한 건 사기친 거 아니냐? 개거품 물며 저보고 사기쳤다는 그 사람 얼굴 보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짐이고 뭐고 다 불태워버릴 것을 고작 저런 꼴 보겠다고 저 인간 짐을 뭐하러 고이고이 싸뒀던 걸까요? 저도 참 미련했죠? 저랑 파혼하지 않았다면 그게 다 자기 거가 될 거라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그 사람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어쨌든 파혼 먼저 하자고 한 건 오빠야. 오늘 와서 나한테 한 말 잘 생각해봐. 오빠 자존심 되게 센 사람이잖아? 이제 와서 내 재산 보고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뭐 이딴 말 할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 오빠 엄마한테 떡하니 집 한 채 줄 그런 여자 어딘가 있겠지. 어리고 착하기까지 한 애 찾으려면 힘들긴 하겠다. 어디 한번 잘 찾아봐. 오고 가는 말이 점점 과격해지자 안 되겠다 싶어 부모님께 연락해 와달라 부탁했습니다. 부모님이 도착해 그 사람을 내보내고 나서야 싸움은 끝났네요. 그 인간은 어지간히 억울했나 봐요. 눈물까지 보이며 가는데 제 눈에는 그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막 분하고 억울한 눈물로 보였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본성이 아주 못돼먹은 사람은 아니라 나중에 사과는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없겠냐고 한번 툭 던지는데 당연히 저는 단칼에 거절했고요. 저도 싸우면서 말 심하게 한 부분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럭저럭 6년간의 연애는 평화롭게 끝이 났네요. 뭐가 그리 좋아서 저런 놈 6년이나 만났냐 하실 수 있는데 분명 장점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건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고 사회적인 평판도 좋은 사람입니다. 저랑 깨져도 아마 다른 여자 금방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장점은 장점일 뿐이니까요. 결혼하면서 저렇게 가치관이 안 맞는 부분은 극복하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피땀 흘려 마련한 재산을 마치 과자 하나 주듯 자기 엄마한테 주자고 하는 남자가 여러분이 이해가 가시나요? 연애할 때 저런 생각 가진 거 알았으면 결혼 말 나오기 전에 진작에 끝냈을 겁니다. 좋을 때 잘해주고 다정한 건 당연한 거니 그런 건 제 사연에 굳이 넣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도 긴 세월 연애하면서 좋을 때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좋다고 해서 남자로서도 좋을 수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네요. 예비시댁이 될 뻔했던 곳이랑은 딱히 말 섞기 싫어서 그 이후 연락처 차단했어요. 헤어짐은 남인데 이제 거기도 저랑 상관없는 남남이잖아요. 어차피 그 인간도 끝난 문제는 칼같이 잘 끊는 사람이라 저한테 연락 안 오게 자기 부모한테는 알아서 잘 설명하겠죠. 저는 파혼하고 나서 역시 결혼은 저의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들도 그맘때쯤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사연 처음 말씀드렸듯 그중에 한 친구 예비시댁이 저와 비슷한 거지근성 시댁이길래 친구 결혼도 뜯어 말렸던 거고요. 생각보다 저 같은 이유로 파혼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결혼은 포기하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솔로의 생활을 맞이하렵니다. 내년에는 사업이나 더 잘 꾸려가려고요. 다가오는 추운 계절
건강관리 잘하시고 마음은 늘 따뜻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